네, 소유권 쪽 앞쪽에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316, 17페이지는 조문만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자, 소유권은 211조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세 가지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다 패스해도 되고요. 이제 저번에 공부했던 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 기능 중에 사용, 수익 권능만 포기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 정도 나면 되겠고, 패스. 자, 뒤로 갑니다. 자, 318페이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조문만 체크합니다. 자, 토지 소유권은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 있는 법에 대해서 상하로 미치는 거죠. 자, 그거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아래쪽에 그 지표면의 자연석 관련된 판례는 우리가 1월달에 좀 했었는데, 자, 토지에 있는 바위는 전부 다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그게 원칙인데, 조각을 해서 불상이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조각가의 소유로 빠져나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은 그게 원래 토지의 일부였는데 가공법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돌은 별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좀 주의해서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상린관계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상린관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 다 안 하셔도 돼요. 적용 잘 안 되는 조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토지통일권 하나만 딱 공부하고 이제부터는 상린관계 공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하는 것만 하시고 상린관계는 이제 공부 안 해주시면 돼요. 필요하면 제가 문제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듣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상린관계는 상호 인접관계의 줄임말이라서 붙어있는 사람끼리 적용하는 건데, 붙어서 지내다 보면은 좀 양보할 것들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 좀 양보를 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의 규정이다. 그리고 붙어서 지내는 사람들이라면 소유자,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심지어 임차인까지도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이 될 수는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319페이지, 20페이지 쪽에 가면서 이제 상린관계 조문들이 막 나오죠. 이거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뒤로 갑니다. 322페이지의 주의토지토행권. 오늘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근데 자, 이 주의토지토행권은 상린관계 조문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조문이라서, 자, 상린관계는 이것만 공부하는 생각하세요. 자, 지금 1월달에 밀어놨던 판례들 쫙 다 볼 건데 여기 또라이들이 천지예요. 이게 이상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판례가 많은 건데,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만 접근해주면은 그렇게 깊이 공부 안 해도 하실 만할 거예요. 제가 설명차 그림을 좀 그릴 건데 난잡한 그림이 막 천지로 나올 겁니다. 이게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생각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문 체크하겠습니다. 219조에 자,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경우에 맹지라고 하죠. 네, 이때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를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을 아예 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걸 주의토지통행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자,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을 하게, 즉 남의 땅 지나다니니까 돈은 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0조에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안 내도 되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소위 무상의 통행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일부를 양도했을 때에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분할하고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돈 안 내고 다니는 무상의 통행권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뭐 조문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잠깐 칠판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조문 표현 그대로 그냥 쓰면은 공로라고 돼 있죠. 자, 공공도로입니다. 근데 토지들이 공로에 붙어있는 땅들도 있지만 붙어있지 않은 땅들도 있는 거죠. 이런 땅들을 이제 맹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이제 갑소유 토지, 의소유 토지. 이제 조문 그대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어느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른쪽 토지,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거나 밑에가 절벽이다. 자, 절벽으로 뛸 수는 없잖냐, 뭐 이런 거. 또는 자, 통행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위에가 지리산이다. 자, 산을 넘어서 출근을 하긴 좀 그렇잖냐, 이럴 때. 자, 비용을 많이 들이고 이럴 때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가 있고 갑은 좀 양보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행에 필요한 시설, 도로를 깔거나
계단을 놓거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러면 갑이 토지 사용 못하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갑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다녀야 되겠고, 그래도 발생되는 피해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상린관계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산을 넘거나 절벽으로 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 통행을 할 수 있게 양보를 해줘라, 뭐 이런 상린관계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도 전국에 맹지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통행을 허용할 건지 말 건지, 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도로폭을 얼마나 줄 건지 뭐 이런 걸로 맨날 싸움하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양보 좀 하면 되지, 별걸로 다 소송하는 인간들이 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자, 의 부분에 나오는 거는 조문 그대로 쓴 거예요. 니은번의 법적 성질 부분에 A번, 자, A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 이용 조절에 의한 권리로서, 자, 거기서 또 밑줄 쳐놓겠습니다. 일단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거기는 이제 밑줄 정도만 쳐놓고요. 일단 자, 이건 쉬운 거니까 가급적 안 외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소유자일 때 통행해야죠. 소유자 지상권자일 때도 통행해야 되고, 지상권자 전세권자일 때 통행해야 되고, 전세권자 임차인일 때도 통행해야 돼요. 자, 오른쪽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행권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양보를 해줘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형합편 치겠습니다. 자,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명의 신탁자에게는 주의 토지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좀 외워서라도 판정을 해줍니다. 자, 되는 사람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다 돼. 근데 신탁자는 안 돼.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이 판례가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판례인데 이것도 그냥 할만해요. 자, 오른쪽 토지가 명의 신탁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명의신탁. 자, 그리고 지금 실명법 이외의 단원에서 나오는 명의신탁은 다 유효한 명의신탁 판례들이에요. 옛날 판례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신탁자, 수탁자인데, 자, 이 명의신탁의 소유권 관계를 보면은, 자, 내부적 소유권은 신탁자한테 있는 게 맞죠? 네. 하지만 외부적으로 병의 소유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외부적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있다. 이렇게 되는 법률 관계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갑의 토지를 통과하는 문제는 내부 문제예요? 외부 문제예요? 외부 문제죠. 을과 병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갑과의 문제니까 외부 문제예요. 그러면은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게 된다면 을이 가져야 돼요? 병이 가져야 돼요? 외부 문제니까 외부적 소유자가 가져야지, 외부적으로는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통행권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사실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더 쉬워요. 이게 법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 거고, 사실상 이해를 해보면 유효한 명의신탁을 하면서 사용을 안 하는 신탁자라고 하면 종중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볼게요. 종중. 그리고 종중이 종손, 큰아들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죠? 네. 자, 그러면 갑의 토지를 걸어다니는 이 행동은 단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행동을 하지도 않는 단체가 물건도 못도 아닌 이런 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다녀도 사람이 다니지 무슨 단체가 다녀. 그러니까 자, 신탁자는 통행권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이게 제일 어려운 판례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계속 봅니다. 이제 또라이들을 만나러 가보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며 주의 토지 소유자에게 따로 통행 자체를 청구할 필요는 없다예요. 자, 이건 표시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넘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을이 주의 토지 통행권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갑에게 통행을 청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구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면 되는 건가요? 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청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 청구하는 개념이 되면은 이상해져요. 자, 제가 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갑에게 가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좀 해도 될까요? 하고 청구했다가 갑이 안 돼. 그러면 오늘은 실패. 오늘 출근 실패. 내일 다시 또 지나가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안 돼. 그럼 이틀째 실패. 지금 한 달째 출근 못해 지금. 절벽 뛸까? 아이씨,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 뭘 청구해. 그냥 지나가. 자,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행을 하는 권리고 갑은 참아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네. 323페이지에 A번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으면 인정해줘야죠?
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에 전혀 출입할 수 없다면 인정해줘야죠. 공로에 통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인정해줘야죠. 자, 이건 조문에도 있었고 당연한 소리인데 그 뒤에 또라이가 나왔어요. 네. 이미 기존에 통로가 있더라도 이러면 통행권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마지막에 형업펜 쳐놓습니다.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인정해준다. 자, 그리고 그 방금 형업펜 친 지문이랑 밑에 B번을 묶어요. 묶어서 비교해 두시고, 자, B번은 또 이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인데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의토지 소유권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럼 더 편리하다는 이유로부터 또 형업펜 쳐놓습니다. 자, 둘 다 대법원 판례라는 게 신기할 지경인데 이게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의토지 소유권 판례예요. 아주 단순해요. 자, 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절벽 옆으로 토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의뢰 토지가 지금 공로에 접해 있죠?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갑의 땅을 지나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존의 통로가 충분한 기능을 못할 때, 그 얘기는 이 도로의 폭이 한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00m 되는데, 그러면 붙어는 있는데, 갑의 땅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다니려면은 제가 발이 270이란 말이죠. 갑의 토지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되겠냐? 이래갖고 아침부터 절벽을 500m를 절벽 타기를 하라고 이걸 대법원에 간 애가 있어요. 야, 너는 절벽 타든 어떻게 하든 알아서 다니고 내 땅으로 다니지 말으라고 대법원 간 애가 있다니까? 희한하다니까? 자,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지. 그죠? 자, 근데 더 희한한 애가 있어요. 통로가 한 4m 돼. 차도 지나다니겠어, 이거. 근데 자기 집이 여기래요. 근데 버스 정류장이 여기쯤 있다고. 일로 건너뛰겠답니다. 자, 이게 더 편하대요. 돼야 안 돼요? 아니, 장난하냐, 지금. 아, 여기로 돌아서 가. 자, 요거 대법원에 소송 올라가면 판사가 불러다가 대법원에 그랬겠지? 아, 여기로 가세요. 왜 이래요? 이랬겠지? 지각했어, 아침에. 멀어. 아니, 그 먼 건 먼 거고,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 뭐래?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라이도 아니고 뭐야 얘. 자, 이러고 대법원에 돈을 1000만 원씩 들여갖고 소송을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나 같으면 차를 샀겠다. 이게 돌면 되지. 자, 나만 편하자고 다른 사람 양보하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라니까. 희한하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자, 충분한 기능을 못하면 갑이 좀 양보해 줘야지. 근데 더 편하다는 이유로 도로 내놓은 이게 뭔 짓이야 그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구별 시험 문제입니다. 나 참 환장하네. 네, 1번에 A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사람이 출입하고 다수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할 정도의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주의 토지 소유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네. 조문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고요. 이것도 사실 판례인데 자, 내가 편한 대로 가겠다 하면서 갑의 토지를 대각선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자,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뭐 군자 대로행 이런 거 하는 애가 있는 거야. 이상한 애야. 피해 안 주고 다니라고 이거. 그리고 B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특정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자, 거기에 밑줄 칩니다. 특정 장소로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 주의토지 현황이나 사용 방법이 달라졌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주의토지 소유자를 위해서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잠깐 그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자, 고정된 건 아니고 바뀔 수 있는데, 자, 조그맣게 다시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제 갑소유 토지, 을소유 토지, 맹지입니다. 자, 처음에 을은 갑에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녔어요. 그건 잘했네. 자, 절벽 옆으로 잘 붙어서 다녔네. 자, 근데 최근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짓겠답니다. 이렇게. 이제 절벽이니까 펜션을 하나 멋지게 성처럼 그래서 오션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장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일로 다니면 돼 안 돼? 일로 다니면 안 돼. 땅 주인이 거기다가 펜션 한다잖아. 이걸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서 펜션 짓지 말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야. 돼 안 돼? 안 돼. 자, 을이 편하자고 이리저리 막 다니라는 소리는 아니고 토행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렇게 쓰겠다고 하면
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저 돌아서 다녀. 왜 그게 뭐 그렇게 싫어가지고 꼭 글로 다니려고 그래. 자, 아침 경치가 좋대. 아니, 그건 네 얘기고. 자, 저쪽으로 돌아다녀. 건물 뒤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건데 미리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3m로 길이 났어요. 여기 공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을은 일로 갈 수 있죠. 네. 일로 계속 가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존의 통행권이 이러면 소멸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근데 도로 생겼는데 펜션 옆으로 계속 다니겠다는 애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진짜 세상 또라이들 천지라니까, 진짜. 자, 너 뭐 하려고 일로 자꾸 다녀? 저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자, 고정된 게 아니라서 위치가 바뀌거나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자, 10번. 자, 주의토지동행권은 현재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이 한정되는 것으로 이거는 형업편 쳐놓겠습니다. 장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언뜻 들으면은 나중 거 좀 고려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건 나중에 고려하는 겁니다. 자, 나중 걸 미리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대단한 분 또 한 분 왔어요. 자, 을이 주의토지통행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도로의 폭을 이제 몇 메타를 줄 거냐가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을이 여기 혼자 살아요. 이 맹지에 을 혼자 살아. 한 명 살았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아. 그러면은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게 한 1, 2m 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로또가 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앞으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여기다가 건물을 크게 지을 거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주자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면 도로가 넓어야 되니까 이거를 1m 정도는 안 되고 편도 2차로로 내놓으라면서 대법원 간 사람이 있어요. 되겠어요? 아니, 지금 있지도 않은 꿈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나중에 필요하면 일단은 혼자 사니까 한 1m 정도만 폭을 인정했다가 진짜로 그런 거 생기면 그때 가서 뭐 4, 5m로 늘리든가. 지금은 4m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주고 마는 거지. 나중 얘기 나중에 해. 바꿀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에도 나와요. 동네 창피하게 진짜. D번. 자, 주의가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 그거 형법에 건축법상 도로폭 이나 면적 등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도 위 규정만으로 이와 일치하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다. 자, 형법편으로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바로 생기는 거 아니다. 자, 그럼 건축법상 도로폭만큼 인정되는 게 아니다예요. 자, 얘도 또 한도라이 하는 애입니다. 보세요. 자, 건축법에 보면은 여기다가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진입도로 폭이 최소 4m는 돼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갑이 4m를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상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어. 4m를 확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나 건물 짓게 네가 4m를 양보해. 이게 지금 자기 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으면 4m를 사든지 빌리든지 해야지, 나 건물 지어야 되니까 너는 건축법에 따라 4m를 양보해. 이런 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건축법에 있는 4m는 이 소방도로용으로 쓸 수 있으려면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차 폭이 한 2m 정도 되니까 소방차가 교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4m가 있어야 되고, 이거 확보 못하면은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는 조문이지 주의토지통행권이랑 상관도 없는 조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확보를 해야지 건물 짓게 4m 내놔 이거 안 돼요 지금. 됐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통로를 상시적으로 개방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토행지 소유자의 관리권이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뒤에 밑줄 정도 쳐놓습니다. 자, 토지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의 시기나 횟수, 통행 방법 등 제한해서 인정할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무한정 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해주면 되는 거고 가둬놓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우리 최근 판례라서 좀 실렸는데 참고만 하세요. 제가 실제로 사는 집에 비슷한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정문 앞에 초등학교 있다는 얘기 제가 저번에 특별법 할 때 들은 적 있잖아요. 저희 동네 이제 그 초등학교를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여섯 군데 초등학생들이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파트 쪽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가는 루트가 제일 단거리예요. 지름길. 그래서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초등학생들이 다 거길 지나가요. 아침 그 시간 되면은 이거 초등학생 100만 대군이 지나가는 거예요. 와! 신발 주머니 뺏어갔잖아. 시끄럽게. 자,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문 폐쇄 시간을 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완전히 가두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닫아놓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됐습니다. 미음번의 효력. A번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자, 이거부터 합니다. 저 칠판 보세요.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이 당연히 없지. 이 사람이 지나다 다니는 거지. 여기에서 좌판 깔고 장사할까? 그러라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뭐 나만 지나다닐 거야. 다른 사람 점유 배제 이거 안 돼. 대법원 간해가 있어. 그러다가. 자, 통행지 소유자도 통행권자의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한 통행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을이 여기다가 도로 깔고 계단 설치해놨는데 그거 치우라고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냥 지나다니는 거 말리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거 뒤로 갑니다. B번. 자,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대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러나 뒤에 형업해 칩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형업해. 자, 그리고 주의토지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할 경우. 자, 담장 등 축조물 설치하는 경우 형업해. 자, 누가 담장 쳤다고요? 통행지 소유자가. 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 줄에 철거 의무 부담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철거 의무 부담한다 형업해 쳐놓고. 자, 이거 당연한 소리인데, 비교 판례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갑토지, 을토지, 을이 주의토지 통행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 깔고. 근데 갑이 꼴배기 싫었나 봐요. 담장을 쳤다고. 갑이 이걸 설치를 했다고. 이러면 돼, 안 돼? 이 지금 사설 교도소야. 자, 가다 놓고 있겠다. 야, 이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번 갑이 철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즉, 자, 갑이 여기다 뭘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막으면 안 되는 거였지. 자, 이건 철거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이걸로 대법원 간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당연히 뚫어줘야지. 못하는 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비교 판례 책에 없는 것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 여기서 제일 대단한 또라이가 이런 애가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글로 가면 되잖아. 글로 가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을이 이걸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땅이 맹지가 됐다고 우깁니다. 도로로 나가는 길이 막혔대요. 그래서 통행권을 내놓으랍니다. 이거 통행권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 장난하냐 지금 너? 자, 이거 법원에 가면 판사가 대번에 그랬겠지? 여기다가 문을 내세요. 왜 이래 이 아저씨? 거기 문 내면 먼지 난대요. 도로변이라. 그럼 어쩌자고? 나는 문을 이쪽으로 내고 우리 집은 마당 넓은 집이 돼야 되니까 갑이 통로를 조금만 양보하면 된답니다. 장난 아니야 지금? 자, 아니 자기는 좋은 거 다 하고 딴 사람 보고 양보하고 그런 게 어딨냐?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이게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자, 길을 막은 게 갑인지 을인지 좀 구별은 해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 자, 통행로를 막으면 철거 의무 부담하는 건데, 근데 스스로 통로를 막아놓고 통행권 내놓으라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좀 조심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서 10번. 자,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권이 인정될 때에도 통로의 개설이나 유지 비용 부담을 해야 되고, 통로 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보상을 해야 되겠죠? 자,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보세요. 여기에 도로 까는 거 비용 이거 누가 내야 돼요? 우리 비용 부담해야지. 왜? 네가 필요해서 다니잖아. 좀 이거를 갑보고 도로 깔아달라고 하면서 대법원 간에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안 했네? 자, 아니 뭐 호구도 아니고 야 도로 좀 깔아줘 뭐 이런 게 어딨어. 자기가 돈 써야지. 뭐야 이런 애들은. 자, 비읍번에
일단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통행권은 소멸하겠죠? 네. 아까 이거 그죠? 네. 자, 이거 계속 일로 다니겠다는 애가 있었던 거야. 뭐 하는 거야? 근데 공로에 접하는 통로가 생기면 이거 다 없어지는 거지. 자꾸 남의 피해 주지 말고. 자, 15번 A번에 손해보상이야 등의 조문입니다. 자, B번 통행권자가 보상 의무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뿐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예요. 자,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 다른 거 설명 때문에 제가 잠깐 다시 그리겠습니다. 원리만 이해를 하고 가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갑소유 토지, 을소유 토지 통행을 해요. 자, 통행은 허락을 했고요. 자, 이제 보상해야죠.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보상금 얼마 낼지 합의할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상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는 했고요. 자, 금액은 1년에 100만원씩 내기로 했어요. 자, 이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는 따질 필요 없어요. 이거 명동이나 이런 데서는 100만원 싼 거예요. 그리고 뭐 지방에서는 이렇게 많이 낼 일은 없는 거고. 어쨌건 합의가 된 거니까. 자, 근데 합의를 해놓고 요거를 을이 이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가둬버릴까? 이러면 되는데. 담장친애가 지금 이래서 담장친 건데, 근데 그러더라도 가두면 안 돼요. 통행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을이 채무불이행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무슨 말이에요? 돈 안 낸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갑은 을이 돈을 안 내면 일기장에 적어. 올해 100만원 안 냈음. 이렇게. 그리고 째려봐, 한 번씩. 안 주냐? 이렇게. 그리고, 자, 계속 적고 있다가 한 돈 1,000만원 쌓이면, 100만원 때문에 소송하긴 좀 그렇지만, 한 돈 1,000만원 되면 소송할 만 하잖아요. 소송해서 돈 달라고 해. 한 1,000만원 모였을 때. 그러면 판결문 받아서 1,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 때려가지고 받으면 되지. 멀리 갈 것도 없어. 오른쪽 당 경매 때리면 돼.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개념으로 처리하지 통행이 금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그 왼쪽 당 사람이 오른쪽 당 사버려요. 간 말고는 사실 이거를 뭐 가져갈 사람이 딱히 없다 보니까 통행료 정산하면서 그냥 사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C번 요거는 형합편 치겠습니다. 자, 통행권자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예요. 자, 형합편 쳐놓고 출제 자주 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그려놓은 건데, 자, 지금 을이 손해보상하고 통행료 내고 있다고 그래봐요. 자, 그러면 을의 허락을 받아서 통행하는 사람, 그럼 이제 누군지 한 사람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사람이 한 명 왔는데 을의 아들이에요. 자, 지나가는 을의 아들한테 돈 내라 그럴까? 아니요. 아빠 허락받고 지나가는데 돈 내야 돼 이거? 자, 여기다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이 사람은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이거 돈 달라고 소송 간 사람이 있는 건데, 아니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용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은 을이 했잖아. 을이 하고 있으니까 을의 아들이 돈을 낼 이유가 없고, 지나갈 때마다 3,000원. 양아치지. 야, 이거 하면 안 돼. 삥 뜯는 거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소송을 대법원 간 이유는 의뢰 허락받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한 3,000명 되는 거예요. 하루에. 자, 오른쪽에서 식당 같은 거 하면 그럴 수 있어.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증액할 생각을 해야지. 그죠? 이럴 생각을 해야지. 손님들 지나갈 때마다 자, 3,000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 허락받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돈 받으면 안 되는데, 자, 아들 정도로 그냥 생각해갖고 보상이 뭐 없는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출제도 자주 해요. 자, 이번에 무상의 통행권 기업번에, 자, 본래 국내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 형광펜, 일부 양도 형광펜. 자,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맹지가 생기면, 이러면 아까 보상 의무 없다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기업번 끝에 보상 의무 없다도 형광펜 쳐놓고요. 요거는 좀 외워야 될 겁니다. 자, 근데 자, 니은번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형광펜 친 다음에, 자, 이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에 그 뒤에 또 형광펜 칩니다. 특정 승계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럼 특정 승계인한테 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무상은 아니고 유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책방 보세요.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공로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다가 공유물 분할이 되거나 또는 일부 양도, 분필해가지고 일부 양도를 했는데 도로변을 잘라주면 좋잖아요. 근데 도로변 자리가 탐이 나니까 뒤를 잘라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을 이렇게 되면서 맹지 생기죠? 그럼 당연히 주의토지통행권 필요하고 도로 깔고 다닐 텐데 자, 이렇게 다닐 때 갑은 늘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상. 그죠? 자, 이거 땅이 맹지가 생긴 이유가 다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럴 때는 돈 받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싫으면 도로변에 붙여주든가 가급적 맹지가 안 생기게 하려고 이제 이런 조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자, 피통행지 또는 토행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별승계인. 자, 이쪽 토지가 팔렸을 때 A는 토지가 이렇게 됐는데 책임이 없죠? B는 맹지인 거 알고 샀어요? 그러면 매매대금에서 다 감안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어느 쪽이 바뀌든 이렇게도 그렇고 이렇게도 그렇고 다 바뀌어도 그렇고 이제는 돈 내고 다니세요. 무상 끝났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승계인한테는 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판례가 디귿번. 자, 밑줄만 쳐놓습니다. 무상의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3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통행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밑줄 쳐놓고요. 자, 이제 아까 배운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보세요. 지금 무상의 토행권이 생겼어요. 근데 자, 이쪽에 공로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여기 있는 병소유 토지를 이렇게 통과하겠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더 편하다는 이유로 새 통로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허용되지? 안 된다. 그래서 자, 무상의 통행권이 생기면 그러면 일로 다녀야지. 일로 다녀야지 제3자 소유 토지로 또 다니겠다고 하는 건 그건 자기 욕심인 거지. 이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판례 싹 다 해봤어요. 자, 이 중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없잖아. 얘들이 지금 다 하는 짓 보면은 자기만 유리하게 어떻게 해보려고 좀 이상한 짓 하면 대부분 갖다 다 안 되고 있는 뭐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 암기사항은 자, 무상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에서 생기는 거 요거는 조문이라 외워야 될 거고 자, 명의신탁 판례는 좀 법률적인 개념이 있으니까 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내가 갑이나 을 입장이라면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막 심각하게 공부하실 일은 아니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놓고 자, 다음부터 보시는데 제가 형광펜 쳐드린 게 주로 출제 많이 하는 지문들이라서 쳐드린 거니까 그 형광펜 친 지문 위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상린관계 조문은 이제 버려요. 문제풀이 할 때쯤 가끔씩 제가 점검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인 공부에서는 이제 다 빠지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주는 취득시효 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수업 그 일정이 4월 말까지 종강이 되는데 지금 한 3시간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나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 또 판례 설명이 미흡해질 것 같아서 아마 27일이냐 아니면 5월 4일쯤 보강 일정을 하루 좀 잡을 것 같은데 막 저녁 때까지 할 건 아니고 오전에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보강 일정 하루 생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학원이랑 또 제 일정도 좀 복잡해가지고 저도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지금 지난주도 계속 밤새고 있는 중이라서 일정 확인을 해야 돼가지고 토요일날 수업 일정이 하루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27일 아니면 5월 4일일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좀 꾸준히 읽어두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